자, 지금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미국 증시의 조정,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락,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단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좋게 나왔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너무 강하게 치솟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10년 만기짜리인데요. 와, 10년 만기가 이거 지금 일봉이거든요. 주봉 볼까요? 월봉 볼게요. 그죠?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금리 쇼핑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은행에서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타격을 받죠. 위험자산 쪽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대는 지금 현재 10년물입니다. 여러분들 2년물 잠깐 볼까요? 2년물 보시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죠. 2년물은요, 얘가 좀 뭐 올라갔다 살짝 밀려내서 4.6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모양이냐. 이건 뭐, 그죠? 그냥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짜리는 경기를 대변하고, 2년짜리는 말 그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변하는데, 이게 4.6.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기본적으로 거의 다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거의 5% 가까운 금리를 갖다 놔야,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 CPI가 10.1, 미국보다도 높죠. 당연하죠. 다른 강세고 돈가스가 떨어지니까 더 높이 올라가죠. 결국 이러면서 영국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11월 달에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부담감을 던져주면서 현재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좀 잡혀야 되는데요. 그나마 지금 하나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바이백입니다. 요번에 쉽게 하면 영란은행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주고 금리가 급등을 주면서 이거 잘못하면 연기금의 마진콜이 나오겠다 그래갖고, 원래 자기네가 금융 긴축을 하는데, 계속해서 금리도 먼저 올리고 금융 긴축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국채를 사줬죠. 그런 거랑 똑같이 미국에서도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 영국처럼 영란은행, 뭐 미국은 패드가 그걸 하면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 제니 옐런이 있는 쪽이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행위여도 뭐 양적 완화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이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 10년짜리가 좀 잡힌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시장에 긍정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환율을 한번 잠깐만 보시죠. 환율을 잠깐만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높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꺾어지는 모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얘가 완벽하게 꺼질 때의 모습은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 원리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가다가 포선을 주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한 번 나면 얘는 첫 번째 신호고요. 진짜 중요한 건 최소한 1차 충격. 그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입선 쌍봉을 준 다음에 여기서 장대봉을 주는 것이 나와야 이게 1차 충격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그다음에 나스닥의 그 3x SQQ를 쏠 때가 여기였죠. 여기요. 이게 수익이 더블 정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밑창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으니까는 환율을 함부로 꼭지다라고 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계속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위로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실게요. 10년 만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4%를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4%대 아래로 내려와야 이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44일 만에 사표를 냈죠. 기록이죠, 기록. 조사하는 기록이죠. 지난번에 재무장관 잘린 것만 갖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집권당 내에서도 트러스 총리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올해 전 보리스 총리를 갖다가 오히려 선호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표 내고 떠난 사람을 일이 있어서 떠난 사람을 선호할 정도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게 일단 급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여전히 약세현상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금의 시장이 약세 국면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파동과 그 다음에 추세를 구별하시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과매도 구간 아래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는 요거 내려갈 때도 매수해서 이거 좋았잖아요. 그죠?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내려갈 때 싸서 좋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실적도 좋았거든요. 요번 달에 만약에 내려갈 때 저는 지금 여기 내려갈 때 어떤 종목을 살려고 마음 먹었냐면 실적 호전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외부로 꺾어진 종목은 올해 저는 이제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LG 넥슨이다 그러면 얘가 음봉을 때린다? 요번에 매수입니다. 올라갈 땐 때려줬겠죠. 얼마 올라갔습니까? 한 7% 올라갔네요. 그죠? 다른 종목군은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막 20몇 %짜리들도 있고요. 모양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갈 때 월말 공약주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요. 뭐 대보 마그네틱 이건 한 26% 왔네요. 포스코 케미칼 얘들 뭐 코스모, 포스코 케미칼 대부분 것들이 여러 현장에서 20% 왔지 않습니까? 이게 월말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려갈 때는 저희는 월말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좋은 종목군요. 그래서 1차 명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요. 여기 월말 이거 1차 명단입니다. 얘들 지금 100% 다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얘가 내려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월간 단위로 베팅을 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월간 단위의 베팅을 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만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결론. 지금의 장은 분명히 추세는 하락장이에요. 지금의 장은 여전히. 지금의 장은 추세는 하락장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동산업 할 때는 한번 보세요. 얘가 하락장은 하락장인데 얘가 추세가 하락장은 하락장이에요. 얘가 추세가 하락장은 하락장인데 보세요. 하락장인데 이게 과매도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반도를 줄 때는 또 세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게 올라가더라도 과매도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저희 그 회원님들한테 비유를 하고 있냐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이 물로 떨어져요. 그 얘가 공이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요게 원래 내려가는 자기 위치잖아요. 근데 과매도는 이걸 위에서 누가 2인적으로 누르면 예수 이번에 중국 악재처럼 그런 게 악재가 나와서 이 공이 이 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항상 밑에서부터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뜨려고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주가 위치가 그겁니다. 뭔가 재료가 있으면 순간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 이상은 못 가는 거죠. 여기 이상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리의 모멘텀, 경기 모멘텀 이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당분간은 데코복코 왔다 갔다 하는 변동 순간이지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얘가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밑으로 할 때 쫓아가서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쫓아가서 때리지 말고 올라갈 때 줄여주고 내려갈 때는 일부 실적 호전 종목을 사주는 이런 매매 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장을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돌 때가 대박을 노리는 구간이고 다만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얘가 막 내려가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얘가 과매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할 게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50% 이상 되신 분들요. 요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보람을 느끼는 이런 멘트를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나요? 옆에 더블클럽에 그 아이디가 희사 아빠님이나 이런 분들 또 뭐 여러분들 많이 공개 강의할 때 많이 들어오시죠. 뭐 나라라 강아지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런 구간 중보든 나쁜데 이럴 때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대처한 거죠. 깡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 그죠? 최소한 여기 이후에 저희가 제일
김수영, 당신 뭐가 제일 잘했어? 요 하락장에서 뭘 잘했겠습니까? 저희가 베스트 파트너 된 것도. 뭘 잘해서가 아니라 덜 못해서라고 표현할까요? 종목을 되돌리면 난사하지 않고 어디서 가입해서 들어오시던 간에 올라왔던 현금의 50%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현금이 중요했구나. 근데 이게 하락장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된다.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 어떠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장이에요. 물이 이만큼 있다가 이 물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이 물이 빠져요. 이렇게 낮아져요. 이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위에 말라 죽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느끼신 거죠. 저희 회원님들이 그걸 느끼신 거죠. 그걸 감사하다고 하고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 감사하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림없습니다. 좀 더 공적적으로 좀 더 인버스를 쏘고 좀 더 내가 방어적인 그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지금도 좀 더 강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깡통납니다보다 더 강한 얘기가 멘트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항상 산과 골과 산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감에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뭐 아마 이구동성으로 누구나가 다 장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다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건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이번엔 특수한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도 내려야 되는 이러한 참 더러운 구간, 더티 구간이죠. 푸틴한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죠? 저쪽에 제시요. 그죠? 참 이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번에 이 패드가 완전히 전 세계에다가 아주 뭐랄까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에서 제대로 대응 못했죠. 지금부터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경기가 이제 나중엔요. 얘가 경기가 또 꺾어져서 난리를 펼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엄청나게 또 돈을 갖다 붓겠죠. 모르죠. 또 이번에 돈 엄청 갖다 붓다가 후유증에서 그땐 덜 풀지 모르겠죠. 결국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어려운 구간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구간을 헤쳐나가야 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과매도 구간에 있고 과매도 구간에서 쏠 수 있는 것은 뭐냐? 실적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실적주인지 봐야 됩니다. 대부분 마케팅 또 이게 보시면 지금 요번 달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지금도 21% 올라갔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쌌던 종목군들이 바로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죠. 뭐 여기 로보티지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군들. 얘네들은 조금씩 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LG 넥슨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만 전체 시장의 모습이 좀 약세 국면에 놓여졌기 때문에 전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군에서는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들도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짐받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군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밑으로 갈 때 하단에서는 또 모아가 되죠. 이 신소재 이런 것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단에서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해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략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은 줄어드는 장이기 때문에 현금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미 들을 때 현금이 작으신 분들은요. 일단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3분의 1씩 챙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결론. 얘는 추세 여전히 하락이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런 게 얘는 하락 아닙니까? 얘가. 여기. 이거 몇 번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의 투자가 없었지만 이거 거의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얘는 반등을 했어도 반등 없다는 얘기 눈에 했습니다. 다음에 저는 과감히 들고 가니까 월말. 이럴 땐 월말 단위의 베팅이 좋습니다. 월말 단위의 베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계속 이 어려운 장에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이도 가까다는데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이 몇 달 전에도 얘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꺾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꺾이잖아요. 주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얘들도 이제 미분양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지만 여월세 현상, 이 여월세 현상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세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얘를 제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차익, 그러니까 전세금이 만약에 쉽게 해서 전세가 5억이다. 근데 지금 전세금액이 3억으로 내놨다. 그럼 2억을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오히려 집주인이 주는 거. 이 역월세까지 누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항상 안전된 매매, 그 다음에 방어적인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하여튼 이 재테크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선물 파생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강의하기도 합니다. 선물 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면 인버스 좀 공략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좋은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사세요라 합니다. 롱숏 전략의 일환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가는 종목을 갖고 있고 안 가는 종목은 대신 매도를 때리듯이 상대적으로 안 가는 종합을 갖다가 매도를 때리면서 인버스를 대신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구사하는 것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얘는 이제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이고요. 다만 과매도가 아니고 지금 오늘이 2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월 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실적 종목군들 여기다 계속 바깥에다 펼쳐 놓을 테니까요. 걔들 중심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군체 갈 때는 제가 명단 이렇게도 공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